자, 계속해서 등기법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용 얘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었고, 수용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주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제일 먼저 지문 보니까 수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상지 요걸 제외하고 어떻다? 이때는 직권 말소 모두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1번 지문 답으로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의 실효를 점점점 했을 때 단독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했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인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할 거라서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한 번 나왔던 거죠. 바로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죽으면 예를 들어서 와자을이라는 사람에게 줘라라고 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따르게 되면 사망이랑 갑의 사망이 있게 되면 모든 권리 의무가 병에게 승계가 되게 된다. 그런데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몰아올 수 있다. 직권으로 직권이 아니라 이때 돌아가신 분 이름에서 수정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을 했을 때 병은 자신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 바로 직접 을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서 돌아가신 경우는 대위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을 명의로 바로 넘어가는 거지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공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포기하는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게 될 공유자가 공동 신청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포기의 의사 표시 외에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갑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포기의 의사 표시로 해서 이게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일대 이제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갈 텐데 이때는 공동 신청해서 등기 신청은 따로 얘기하지 않게 되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 해서 아예 경기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 또는 수용 나오게 되면은 직권 말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신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 바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25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일단 수용 나오면 신청하고 직권 말소 요 두 가지 키워드로 끝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 근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그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행한 등기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지? 자, 주택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다. 승소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 있었죠.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착각에 빠지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게 되면 자,
상지를 제외한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상속 얘기는 최근에 문제 중에 그거 하나 나왔었죠. 나머지 내용 별 쟁점이 안 되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는데 출제 포인트 회사 합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죽게 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자, 법인이 사라지게 되면 회사 합병의 문제. 이것도 이제 단독 신청의 문제로 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자,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판결 등이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테고, 판결 등 외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된다. 해서 판결 등 관련해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을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는 경우도 있다.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이 사람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혹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그래서 패소한 사람은 어떻다? 그 판결에 기한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답을 뽑을 게 10년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바로 시효 완성되지 않고요. 역시 그 판결문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형성 판결은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단독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비슷한 거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판결 등에 관한 주제. 판결 외 원인 중에서 상속이 있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특기할 만한 거 신탁 등기 있었죠.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외에 등기 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단독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 그래서 5번 질문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가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합병 등기, 합필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건 더럽게 복잡한데 결론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2개 토지에 2개 건물에 있게 되면 그때 뭘 할 수 있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바로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사유 딱 하나. 3번이죠. 2개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출제될 개연성이 뭐 5%,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나오면 딱 떨어지는 문제가 합병 등기, 합필 등기,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 그때 합병 등기,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건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될 테고요. 여러분 자료 258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해서 직권에 의해서 등기관이 설령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말소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관할 위반은 큰 쟁점 안 됐었고요. 등기할 수 없는 거 있었죠. 그래서 원래 촉탁할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걸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촉탁하는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다. 지금 이제 또 이슈 삼아야 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외에 주택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등기 능력 없는 그런 권리에서 유치권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법률기지권, 이것도 이제 등기할 수 없었고, 과거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게 주의 토지통행권, 이런 것들을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치웠던 게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신청, 절대적 각하 사유.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가 있으면 닥치고 후등기 폐쇄. 건물에 관한 중복 등기는 닥치고 후등기 폐쇄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한 7년에 한 번 꼴. 그 외에 법상 허용 안 되는 권리가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된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가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이런 식의 등기,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관련해서 구분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하는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 등 그 외 법령상 허용될 수 없는 거. 요 근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죠. 환매 특약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환매 특약이 등기를 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요. 경매처분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돈 받고 나서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해주는 거지 매수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입니다. 지난 후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예약 완결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 세 번째,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 된 등기 신청. 자, 우리가 이제 양도할 수 있냐 없냐 있을 때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양도할 수 없었고요. 전세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전세권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면 전세권은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라는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등기 시장은 받아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거 다 민법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 신청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가처분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뒤쪽을 봐야 된다고. 개인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지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취지상 이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게 되면 항상 본등기가 전제가 되는데 이 본등기를 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식의 등기란 것은 법체계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다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요게 이제 요 근래 문제 경향 자체가 자꾸 이제 어렵게 구성이 되는 그런 티가 나는데 이게 민법 얘기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렵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 해볼 것. 등기 실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답은 겁나 쉽게 뽑았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관한 등기,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거. 전체 건물을 하나의 등기용지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한동구물 전체 표제보, 전유 부분의 표제보, 전유 부분의 값고, 전유 부분의 을고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2번 나왔던 주제이고요. 이건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요거랑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내용이 만약에 이렇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 있는 토지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한 누구 바로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토지의 등기부에다 이 문제의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뭐 등등 임차권 등이 대지권의 목적이다라는 뜻을 기록을 한다 해서 뜻은 어디다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해서 자주 나오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2번 지문. 자, 3번 끄트머리 가십시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우리 기억하실 것 등기 필정보는 무조건 어떻다? 통지하지 않는다. 내용 앞에 못 외워요. 그 8개인가 9개 있는데 때려주기도 못 외웁니다. 등기 필정보는 어떻다?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을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 등을 한다 해서 모를 얘기, 전혀 모를 얘기해서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갖고 거의 다 구성하고 등기 원인, 등기 연 원일 등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 2개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촉탁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않는 주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등기가 실행됐을 때 등기관이 처분도는 결정을 했을 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이해관계인만 뭐라고 써 있다?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답은 1번으로 쉽게 구성했던 사례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등기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자 재권 판결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식의 얘기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따라서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 을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이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이 됐는데 전세권 말소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무효이지만 새로운 누군가가 와서 이 토지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등기,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존에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이행 판결을 받으려고 해봤자 이게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간들이 많이 지연된다. 그래서 이때 자 을한테 통장 입금한 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이 토지 위에 있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는 것, 제거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판결, 이걸 우리가 재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재권 판결이 있으면 갑은 이 판결문을 첨부를 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2번 소유권 보호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그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선 모든 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이런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 받아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죽게 되면은 이거 뒤에 있는 등기는 어차피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말소 등기, 주등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말소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상권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 신청에 따라서 등기관이 말소를 하게 된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상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래서 애초에 지상권의 말소 등기나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자의 승낙 받아서도 다 지상권에 대한 말소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 구조로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 받아서 말소 등기 신청했으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죽어버리면 뒤에 있는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지상권이 죽어버리면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말소를 하는 건 저거밖에 없어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그래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가처분 등기 후에 맡아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었고, 말소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 받아서도 다 말소를 하게 된다. 나머지 다 직권 말소야. 가등기와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있는 등기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그리고 아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상지를 제외하고 직권 말소, 무효인 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에 걸리게 되면 그거 직권 말소. 또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제3자 명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았을 때 그 등기도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림 잡아내셔야 돼.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가 있으면 말소 전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 순위를 가지게 된다 해서 나름 어렵게 이제 구성해봤던 사례에서 말소 등기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을 말소한다? 자, 저희 오늘 257페이지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 가겠습니다. 말소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돈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 말소를 해야 될 텐데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되고 갑이 되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럼 당연히 공동 신청 이렇게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보게 되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이행 판결이 있어도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한다. 재권 판결이 있어도 단독으로 신청한다. 요건 이제 큰 쟁점은 안 되고 이 파트에서 주연 이슈는 뭐냐면 어떤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다? 그 3자의 승낙을 받아서 어떻다? 말소 등기를 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얘가 죽어버리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죽어버리면 뒤에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게 되거든. 이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 받아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내 등기를 이제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관은 당연히 신청 받아서 얘 말소하게 될 테고 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어떻다 직권으로 어떻다 말소를 하게 된다. 아무 존재가 없잖아. 객체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라고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전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저당권을 말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다. 저당권을 담보로 뭘 또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살펴볼 수가 없어요. 물론 권리 질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에 관한 법원에 한정하게 되면 저당권을 목적으로 또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할 테고 한편 지상권이나 자 전세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에 누가 있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지상권의 말소 등기,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지상권이 죽어버리면 뒤에 이걸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허공에 떠 있는 거니까 무효야. 그러니까 직권으로 어떻다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이 지상권자는 뭐라고요?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고 대신 뭐를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을 첨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해라. 그러면 뒤쪽에 무효가 되는 이 저당권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의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어떤 등기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하는 이슈가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느냐, 직권으로 말소를 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그래서 모든 등기는 다 기본적으로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 유일하게 신청 받아서 말소하는 게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어떻다? 신청 받아서 말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바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거기 나와 있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어떻다? 바로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이에 비해서 저당권자는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승낙을 첨부하고 자시고 활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 유일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게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지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금 등기관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등은 당연히 허공에 뜨니까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지상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신청을 받아서 말소함에 있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등은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말소 등기도 거의 한 문제. 답은 4번 좀 어렵게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 안에는
그 승낙을 받았다는 게 벌써 전제가 됐다 얘기네요. 그렇죠. 이미 승낙을 받아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첫 번째가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한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승낙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 다음 단계 주 메인을 죽여버리니까 뒤에 달려있는 등기 등은 어차피 무효니까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가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가등기 신청 당연히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근데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령에 승낙받아서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십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 명의로 가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자, 그러면 갑은 이 문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본등기, 나중에 을 명의의 본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건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입장에서는 본등기하면 자기의 권리가 직권 말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해서 우리가 가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이 출제 포인트, 가등기 말소 신청도 다 단독 신청이 출제 포인트.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갑이 자, 을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이라는 사람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병이 만약 샀으면 본등기하기 전에 을하고 쇼부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등기 말소 신청해서 지원해야 돼. 온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3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그중에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그 사례죠. 그래서 약간 지문은 다르긴 했지만 취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등기라든가 소유권 보존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가등기, 자,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내용 아무것도 아니야. 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갑이 소유하는 X 부동산에서 을과 병이 50대 50의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을도 50%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게 되고 병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다 가등기를 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을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병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또 다 본등기를 신청하는 거지. 병이 갑에 뭐 여기까지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은 3번 뽑았고요. 4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이때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무자 병이다. 아무것도 아니지. 다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지금 먼저 뭘 한다고?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다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취지. 그러면 또 전부라고 했을 때 이 토지에다가는 딴 놈이 지상권 설정해봤자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을 명의의 지상권 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이 지상권 등기를 갖고 자, 병이 소유권 등기를 가질 수가 있느냐? 당연히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 테고 이때 본등기 자,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원래 자, 자기랑 가등기를 허락했던 그 사람이
본등기 소속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지문이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모든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틀렸죠?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없다.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을 가지고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뭐 그냥 답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지금까지 모든 문제 자, 주등기의 대상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것. 주등기 대상이 뭐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되게 된다. 작년 문제가 이게 어렵게 나왔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가 뭐라고 그랬어? 증액이라고 하는 거. 미리 답 외우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승액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 이전 등기 묶어서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다 어떻다?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이걸 답으로 뽑아놨고요. 자, 앞에 보지 말고 저당권의 이전 등기도 뭐가 된다? 자,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감액 나와 있죠? 그래서 증액하게 되면 어떻다?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순위 낮춰서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이것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출제 이슈는 증액이 포인트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거 들어가죠. 첫 번째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게 필수적 등기 사항이 된다. 얼마 빌렸는지 하는 채권액, 누가 빌렸는지 하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게 이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다고 치고요. 얘가 원래 채권액이 1억이었고 얘가 전세금 5천만 원 설정을 해놓은 사안이다. 그런데 얘가 돈을 더 빌려줘서 5천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기 등기. 만약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1-1 자 5천만 원 추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관계인인 병이 승낙을 해주지 않게 되면 자 3번 해서 자 을 저당권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것을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지금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증액 아니 증액되면 그 이슈가 될 테고 자 감액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승낙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 그래서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 등 옳은 것은 해서 자 요거 답 미리 한번 또 외우고 가볼까요? 여러분 차례요. 256페이지. 담보물권 관련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서 보통 출제 이슈를 삼게 될 테고요. 저당권에 있어서 다른 건 뭐 그렇다 치고 특이할 만한 것이 저기 있었죠.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저당권 등기는 주 등기가 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 사항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꼭 알아야 되는 게 필수적 등기 사항 두 가지 있죠. 자, 채권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당권 등기에서는 얼마를 빌리는지 하는 채권액하고요. 두 번째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당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자, 저당권도 당연히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게 있는 게 이제 저당권의 이전 등기에 관한 개념이고 근저당권 등기에 관련해서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바뀌죠.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 채권액 등은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공동저당,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어떻다?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어떻다? 작성을 해야 된다. 등기관이 어떻다?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해서 5개 개수도 문제가 되고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땡겨서 봤고요. 답은 자 일단 채무자와 저당과 설정자가 동일했을 때 채무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나 앞에 볼 것도 없어. 채무자는 아까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무자 성명 주소는 필수적 등기사항, 채권액도 당연히 필수적 등기사항. 필수적 등기사항은 당연히 등기자 등기를 해야 되죠. 1번 틀렸고요. 저당권의 변제기 등기할 수 없다. 요거 틀렸지. 우리가 지금 이제 필수적 등기사항 말고 기타 위약금이라든가 변제기라든가 등등등 임의적 등기사항 당연히 등기할 수 있다. 뭐 존속기간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 틀렸죠. 등기관이 어떻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뽑았던 게 얘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중요한 쟁점 아니었었고요.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인 에게서 아직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고요. 자, 답은 뭐 5번인데 큰 이슈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에서 유일하게 따로 살펴보실 주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 때 채권액은 단일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유를 중심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해서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공동 소유 등기라는 게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구분 소유적 공유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공유라고 하는 것의 법률 관계. 자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 대신 이제 관리 특약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분권이라고 해서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권 처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공유에서만 이슈가 되는 게 분할 청구권,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대신 이제 분할하지 못하게 만든 거 분할 금지 특약 5년까지 가능하고요. 분할 금지 특약을 할 때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될 때 신청해야 될 테고 그걸 변경, 갱신 등을 할 때도 공유자 전원이 등기 신청해야 된다. 해서 지분 이전 등기 나와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신청.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이 바로 지분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도 공동신청. 포기하는 사람과 지분권을 넘겨받을 사람 사이에 공동신청이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신청 정보에다가 지분을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할 때 지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불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불분할 약정 등기하기 전까지 제3자 등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한참 많이 나왔던 게 이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거, 갱신, 변경 등기 모두 공유자 전원의 삶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고분 소유적 공유는 깊이가 큰 아니고요.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서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얻었다. 바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건물을 짓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도 가능하다. 이래 봤었고요. 공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자, 바로 자, 다른 공유자, 구분소유자 공유가 있는 사람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침해해 왔을 때 지가 나서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구분소유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참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유효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민법 파트에서 부동산 실명법 공부하실 때 무효인 등기로 어떻다? 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의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라고 하는 거. 아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고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에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 자,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신청은 틀렸고요. 자, 처음 분할 금지 약정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 됐든 항상 공동 신청.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인 중 이르는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답을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읽지 마. 농지증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 주어, 신경. 공법할 때, 중개사법 할 때 주어, 신경, 주말 체험영농,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라고 하는 거, 주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자,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람 A가 비명의 부동산에 관해서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때 사원청의 결의, 이게 어려웠었죠. 해서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어떻다?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다시 등기 의무자. 자, 법인 아닌 사단 몇 개 나오죠?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두 번째 이슈,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뒤에 나오겠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 신청은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매도인이 됐을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비명의 부동산을 A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의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이 답인가요? 구분 소유적 공유, 끝머리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한 데에서 답은 5번으로 뽑아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관련한 쟁점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어찌됐든 공동소유도 거의 100% 한 문제 나오는 파트에서,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100%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동소유도 어느 시기 됐든 간에 거의 100% 한 문제.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 이 얘기가 거의가 도배가 되고 어쩌다 상속 관련해서 법인 합병을 끌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에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조건 자, 누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최초 소유자가 있었고, 증명하는 자라고 하는 거. 증명하는 자. 이게 기본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야. 해서 토지 같은 경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었고, 하나가 판결,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미등기 건물은 추가적으로 지자체장,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을 확인받게 되면 역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로 끊어가셔야 돼.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확인이라고 해서, 자, 이걸 답을 2번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죠. 해서 시군구청장 지자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 미등기 건물일 때는 소유권 보존케 할 수 있지만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확정 판결 두 가지만 증명 사유가 되게 된다. 2번 틀렸고요. 자, 미등기 토지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수용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또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을 촉탁하게 되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전혀 중요치 않아. 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 이걸로 갔다고요. 자,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가, 이것만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9회 때인가 28회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신원인 그다음에 연원리 이런 것들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왜 이게 내 거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할 이유가 없죠. 등기필 정보는 매도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등기필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법인 아닌 사단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중요 쟁점. 자, 전자 신청할 수 없는 거 딱 하나가 질문가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나머지 다 어떻다?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요. 외국인 예 가능합니다. 법인 네 가능합니다. 다 전자 신청 가능한데 유일하게 전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게 법인 아닌 사단. 2번 질문 전자 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 있어서 자격자 대리인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전자 신청으로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등기소가 컴퓨터에 있고요.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등기 신청서가 파일이 있다고 그걸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해서 내는 것을 가리켜서 전자 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건 전자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내가 사용자 등록했다고 해서 친구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런 것들 전자 신청 허용되지 않는다. 자,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두 가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장이 되게 될 테고 제외 국민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증서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4번 해서 바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제외 국민 제일교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하고요. 외국인이 됐을 때 출입국 관리소 장이 등기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를 하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등기법 내용 보셨습니다.